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가운데 빠르게 영상을 올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내일도 사실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이 일찍 올라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식들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월가의 전문가들 각자의 예측을 내놨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7.9%, 모건 스탠리 7.9%, 골드만삭스 8% 등등 내노라 하는 투자은행들 및 금융업체에서 각각의 예상을 내놨는데 긍정적이죠.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급등 랠리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었으나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8.1% 예상인데 8.3%가 발표가 되는데요. 해당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름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인데요. 기름값을 어떻게 내렸느냐? 바이든 대통령은 비축유를, 미국의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축유를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내다 풀어가지고 어거지로 기름값을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름값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많은 분야에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플레이션율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가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름이죠. 기름값이 25.6%, 가구가 12.8%, 항공료가 33.3%,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오르는 것이겠죠. 미국도 계란 때문에 난리인데 계란값이 39.8%, 닭이 16.6%, 우유값이 17% 상승하는 등 미국 서민들의 목을 더욱더 강하게 조여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라면서 수조 원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도대체 그 속내가 무엇일까? 일단 내 가족들, 내 시민들, 내 나라의 국민들을 살리고 봐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9월 90% 확률로 연준이 0.75%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가랭이 스텝 1% 인상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그러면 미국의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서민들은 이중고까지 겪게 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비트코인 저항을 뚫으면서 올리는 척 하더니 전부 다 싹 긁어 내려버리면서 롱을 완전하게 박살을 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자, 이런 모습은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S&P 500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스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P 500도 만만치 않다, 개소리하지 마라, 다 개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도 튀어오르기 마련이고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109포인트를 회복하는 달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다우존스 2.85%, S&P 500 3.13%, 나스닥 3.99%, 거의 4%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거래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마치 하락세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2778달러, 머지를 이제 하루 앞뒀죠. 하루 앞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618달러에서 방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연준은 다음 주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게 될까요? 잠깐 상식,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채무는 3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돈 누가 갚나요? 갚을 수나 있습니까 이거? 근데 한국도 만만치 않죠.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도 금리가 올라가게 될 텐데 가계의 빚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화 시스템에 금이 쩍쩍 가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가 무너지면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포기하고 이 비둘기적인 모습,
돈을 더 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미국의 중간선거를 두고 중간선거 랠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 과연 미국 정부와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증시 랠리를 선택하게 될 것인가, 굉장히 답답하고 아리까리한 상황. 한편 기존의 기축통화에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 내년인 2023년도부터 국제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통에 의한 소식이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이란에 이어서 러시아까지 국제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을 활용한다. 특히 가스라든지 자원을 거래하는데 비트코인이 활용된다. 이 비트코인의 값어치를 정말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립토코언트의 쭈기용 대표, 조만간에 기관 고객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될 예정이다. 기관 자금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제 피델리티가 개인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데 이어가지고 해당 프로젝트에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찰스 슈왑과 시타델까지 함께 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들은 거래소를 출범하게 될 텐데 거래소의 이름은 바로 EDXM이라고 합니다. EDXM 이사회는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는 3억 명 이상의 참여자와 수백만 명 이상의 잠재 수요를 가진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산 클래스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규정 준수 및 보안 표준을 갖춘 개인 거래자와 기관 투자자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라고 삐까뻔쩍하게 아가리를 털었는데 결국은 그냥 돈이 더 벌고 싶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기존의 통화 시스템이 망가져가는 것, 그리고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는 것을 노린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관 투자자들, 특히 블랙락과 함께 이들이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시장이 붕괴되기 전에 하루빨리 암호화폐와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달러 위주의 글로벌 경제 체제에 붕괴와 맞물려가지고 모든 시장의 대규모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추락은 세계 질서의 변혁으로 이어질 것이며 암호화폐 투자자는 이러한 경제 배경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 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몇 년째 외치고 있죠. 그래서 뭐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또 그와 동시에 이런저런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암호화폐가 동아줄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참고로 로버트 키요사키 같은 경우는 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은은 2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다가 100달러에서 500달러 수준까지 점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과연 은이 그의 예측대로 미래에 큰 상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은보다는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비트코인 소식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글래스노드가 주간 온체인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이 지난해 11월 최고점 대비 72% 이상 하락했는데 마치 2018년도, 19년도 약세장과 유사한 모습이다. 엔간한 투자자들은 이미 털릴 대로 털린 상황에서 장투자들은 휴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가운데 중요한 가격 구간대는 2만 달러 구간이다. 2만 달러를 지지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약세장 바닥을 확인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말 이 골치가 아픕니다. 올라갈 듯 하다가 떨어지고 떨어질 듯 하다가 올라가는 비트코인 분석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갑으로 묶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S&P 500에 갭들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증시 같은 경우도 갭이 나오면은 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미국 증시 내려면 비트코인도 따라가게 되겠죠.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는가 싶었던 비트코인, 정말 중요한 가격 구간대라고 볼 수 있는 주 200 MA 선 근처까지 갔었는데 지금 한번 손도 못 대보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주봉 쌍바닥을 보면서 지금부터 간드아를 외쳤었는데 오늘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버린 상황 속에서 인컴 샤크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이 정도 올랐으면 조정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나는 알고 있었다, 예측했었던 범위 내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반등해가지고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 midterm,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암호화폐 및 자산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반면에 로만 분석가 계속해서 최근 상승을 탐탁치 않게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거시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떡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어이가 없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앞으로 18,700달러 선까지 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 개판인 거시경제가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는 것일까? 앞선 로만 분석가와 마찬가지로 내가 맞췄지를 시전할 수 있는 저스틴 베넷 분석가, 어제 이더리움 하락을 짚어내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적게 나오면서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뭔 소리냐, 그거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양반 예측이 무서운 게 비트코인 바닷가가 11,800달러 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참 적당히 좀 합시다. 진짜 나도 힘들다. 그만 좀 해. 한편 내일이면은 이제 대망의 이더리움 머지가 시행되게 되는데요. 이런 머지 덕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욱더 빨리 비트코인을 추월하게 될 수 있다라고 디지털 자산 펀드 매니저 아르카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급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네트워크 처리 속도가 높아지고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이더리움의 위치는 더욱더 공고해지며 가격이 오르며 하극상을 일으키며 비트코인의 뚝배기를 깨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에 모건크릭 디지털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제이슨 윌리엄스, 비트코인 찬양론자이기도 한 그는 이더리움을 이렇게 부정했습니다. 지분증명으로 전환되게 되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51% 공격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소수의 초기 내부자들과 창업자들이 스테이킹 가능한 이더리움의 51% 물량을 이미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다수 집단이 예측 가능하고 불가피한 원장 통제를 시도할 때 정직한 스테이커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 이 물량 많이 들고 있는 놈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탈중앙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이더리움 2.0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일단 안정적으로 머지가 시행되느냐, 정말 초관건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큰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거래소로의 이더리움 입금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1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을 팔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에어드랍을 위해서 좀 더 손쉽게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거래소로 옮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자, 이더리움 W 언제쯤 하드포크 에어드랍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날짜가 발표가 되는데요. 화끈하게 바로 준답니다. 이더리움 머지가 시행되고 난 후 24시간 내에 에어드랍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저거 주면은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나 사 먹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자, 다음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콜버그 크레비츠 로버츠가 자체 헬스케어 전략 성장 펀드를 토큰화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들이 활용하기로 선택한 블록체인이 바로 아발란체였었다라고 합니다. 아발란체에 관련된 호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약간 좀 뚱딴지 같은 소식이 나왔는데, 스텔라 루멘의 창업자이자 XRP의 공동 창시자 혹은 전 리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였었던 제드 맥켈럽이 이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흥미가 떨어졌는지 우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주 정거장 건설을 목표로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하네요. 제드 맥켈럽의 야망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돈이 워낙에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한 번씩 다 해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야, 그러면 스텔라 루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 돈 넣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생각도 해줘야지. 부디 스텔라 루멘 관련된 개발도 열심히 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우주 정거장에서 활용되는 통화가 스텔라 루멘이 될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기분이 다운되는 날 그래도 영상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디 도움 되셨다면은 안 좋은 날에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조 때 부탁을 드릴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광고 봐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댓글 달아주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오늘도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